예, 2부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편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흔히 라켓에 카본이 들어가면 더 공이 빨라지는 이유, 또 공이 강해지는 이유로 생각했던 단단함이라는 것이 과연 뭘 말하느냐, 그게 강도냐 경도냐, 그리고 강도와 경도라는 그 단단함이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둘 다 라켓과 상관이 없다. 그럼 라켓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켓에 카본이 들어간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살펴보니까 탄성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 탄성이라는 것은 공과 또 나무인 블레이드와 그리고 러버에 다 관여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근데 공이 나갈 때는 운동 방향과 다르게 나간다. 예, 아마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45도 방향으로 라켓을 꺾어 올리는데 공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력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계산이 어려운 동력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카본층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탄성이 관여돼서 이 라켓이 더 빨라지는, 그러니까 공이 더 빠르게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탄성이 관여돼서 공이 빨라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배가 보이는데, 이 배가 지금 이제 아주 심하게 파도가 치는데도 지금 흔들리면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배 얘기만 하면 사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만든 배들은 웬만한 사고가 나서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배가 절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건력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이 뭐냐, 물체에 왜곡이 됐을 때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탄성이에요. 라켓도 공을 때리는 순간에 라켓이 공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났는데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원형으로 복귀하려는 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나무를 쓰냐에 따라 탄성은 다 달라져요. 어떤 나무들은 굉장히 울림이 심하고 어떤 나무들은 울림이 적고, 그런데 울림이 심한 것이 오히려 공이 좋으냐, 또 울림이 적은 것이 공을 강하게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마다 울림이 많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울림이 적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울림이 많으면 안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보면 울림이 많은 스티가 라켓을 쓰는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노멀 스트레스하고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탁구 러버에 작용하는 것은 시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라켓에 적용하는 것은 노멀 스트레스, 위에서 누르는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진동이 발생을 하고 라켓의 표면에 왜곡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때에 라켓이 카본이 들어갈 때에는 카본이 없는 라켓과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요. 라켓이 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휘청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움직임에 의해서 복원이 될 텐데 그때의 카본층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카본층은 목재보다도 그런 휘는 움직임이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동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카본이 들어간 목재가 카본이 없는 목재보다 진동이 적죠. 울림이 적어요. 조금 예외적인 것이 이제 카보나도 같은 라켓인데, 카보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울림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카보나도 같은 경우는 그 카본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특성이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지금의 테마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카본 라켓은 진동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동이 적은데 그것이 라켓의 스피드를 더하는데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기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탁구와는 관련 없는 스피커라는 분야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스피커는 이제 4343B라는 스피커인데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예요. 이게 이제 저음을 구동하는 이제 우퍼고요. 이게 중음이고요. 여기가 고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고역.
이 유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저음은 이렇게 우퍼라고 부르는 큰 사이즈의 스피커 유닛이 들어있고, 고음부는 쬐그만한 스피커예요. 근데 잘 보면 여기 고음부는 지금 보면 금속 같은 게 들어있죠. 금속 들어있고, 여기 저음은 약간 보면은 뭐 천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재질이 고음과 저음이 좀 달라요. 이 고음과 저음이 왜 다르게 되어 있는지, 두 가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저음부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집에 있는 스피커들을 보시면 이 저음부 우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죠. 근데 잘 보면 전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는데 바르르 떨리는 움직임도 조금 보일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떨리고 있는데, 저음부는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대략 20Hz부터 2만 Hz라고 그래요. 20Hz는 1초에 20번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만 Hz면 1초에 2만 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번부터 한 1000번까지는 보통 이런 우퍼 구조에 많이 넣고요. 1000번 이상의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를 쓰지 않아요. 예, 움직임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저음부의 움직임은 이렇게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기 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목하게 그림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물로 상대방이 튀길 때 보면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면 많이 못 튀기는데, 손바닥을 오목하게 하면, 손을 등장시켜 볼까요? 예를 들면 요렇게 밀었을 때 물이 많이 나가죠. 요렇게 밀으면 물이 많이 안 나가죠. 동일하게 공기를 움직이기 좋은 구조가 이렇게 오목한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부터 한 1000번까지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우퍼를 쓰고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잘 보시면 이게 금속판이 보이죠? 이 금속판. 예, 금속판이 지금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혼 스피커라고 부르는, 비싼 스피커들은 이제 혼이라는 구조를 써요. 이제 이 혼이라는 구조가 뭐냐면, 이 저음부가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아니, 고음부가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고음부는 보통 1000Hz 이상이니까 1초에 1000번 이상부터 2만 번까지 떠는 건데, 그렇게 떠는 것은 이렇게 큰 우퍼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주 작은 금속판이 바르르 떠는 것을 통해서 고음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스피커가 이렇게 유닛이 나눠져 있는 거, 뭐 저음 고음부가 나눠져 있는 것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755A라고 부르는 스피커인데, 이것의 경우는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누는 게 없이 여기다 그냥 바로 선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앰프로부터 이 스피커를 가지고 울려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유닛을 이 통에 집어넣어요. 이런 통에다가.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서 고음부와 저음부를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냐면은 저음부는 왔다 갔다 하고 고음부는 금속판이 파르르 떤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저음부와 고음부를 다 표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 스피커 유닛이 움직이냐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저음부는 스피커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스피커 유닛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공기를 움직이잖아요. 고음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만약에 큰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유닛이라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바르르 떨리겠죠.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앞뒤로 팍팍팍팍 움직이는 움직임이 없고, 요게 그냥 떨리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거지, 이게 팍팍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레인지가 되면, 그럼 이 플레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고음 저음을 다룬다고 하면 얘가 앞뒤로 팍팍 움직이고 또 바르르 떨리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저음부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럼 고음부는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고음부는 이렇게 유닛 전체적으로 바르르 떨리는 움직임이 있어요. 유닛이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되지 않겠죠. 근데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겁니다. 과장해서. 어쨌든 유닛이 전체적으로 고음에 의해서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앞으로 보내요. 재밌는 게 저음부는요, 공기를 움직이잖아요. 고음부는 공기와 상관없이 직진성을 가지고 소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진동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음부의 소리는 직진성이 강하고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저음부는 옆으로 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움직임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르르 떨리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물론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고음, 저음을 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낮은 저음, 아주 높은 고음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0Hz에서 20,000Hz까지가 가정 주파수로 그러면 뭐 이런 스피커는 예를 들어서 뭐 한 60Hz로부터 15,000Hz까지를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초고역, 초저역은 날아간 형태로 음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초고역, 초저역을 들어야만 꼭 음악이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초고역, 초저역은 안 들려도 이런 플레인지 스피커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게 지금 우리 탁구라켓에 굉장히 많이 응용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카본층이 들어가면 카본층이 라켓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도 관여하지만 이렇게 바르르르 떨리는 움직임에도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움직임을 빠르게 잡아줌으로써 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카본이 하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예. 이 바르르 떨리는 움직임을 순식간에 제어해 줌으로써 또는 전체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은 휘청휘청 움직이는 힘, 그런 움직임을 제어해 줌으로써 예. 이 라켓에 힘을 더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주 딱딱하게 아예 그냥 진동이 없이 철판 같은 걸 넣으면은 그러면은 공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되겠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탄성은 공에 힘을 더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철판으로 만들지 않고 실로 만드는 거예요. 탄성이 있는 고무줄 같은 탄성이 있는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이 필요한데 그 탄성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야 공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적정하게 제어해준 역할을 이 카본층이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탁구 라켓에 들어가 있는 카본층은 라켓 전체의 휘청거리는 움직임과 그리고 부분 일어나는 탄성을 제어해 주면서 적정한 이상적인 형태의 진동 또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라켓이 빨라지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내리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이거 DHS 라켓인데 보시면 여기에 보면 표층에 림바층이 있고 또 두 번째 층에 림바층이 있고 그다음에 ALC층이 있고 IOS층이 있고 ALC층이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라켓이. 그런데 이 림바와 아이오스로만 라켓을 만들었을 때는 나무 전체적으로 휘청휘청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카본층 ALC층이 들어감으로써 그 움직임을 제어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이상적으로 제어해 준다. 이것이 우리가 라켓에 복합 소재를 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 몇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라켓에 복합층이 들어가는 데에는 단순히 소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나무를 붙일 때보다 더 많은 글루를 써야지 이 나무와 이 복합 소재가 붙습니다. 그래서 글루량이 더 증가해요. 근데 글루층은 나무에 싹 스며들면서 나무 자체를 성질을 변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여러분 순간주착제를 나무에 뿌리면 순간주착제가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이 에폭시라는 글루를 쓰는데 이 에폭시 글루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무의 성질도 변형됩니다. 그래서 카본층이나 뭐 이런 그 아릴레이트 파이버 같은 것이 들어갈 때 그 층의 역할뿐만 아니라 글루량이 많이 도포됨으로써 나무의 성질도 변형된다. 이것도 관여가 된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이게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게 증가로 인한 타력 증가의 효과도 가미될 것이다. 세 번째는 복합 소재에는 카본층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본 소재가 가장 단단하고 가장 스피드에 많은 역할을 하고요. 그 밖에 모든 소재들 아릴레이트, 아라미드, 벡트란 또 뭐 글래스 파이버, 뭐 유리섬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카본의 성질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드러움을 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카본층만으로 라켓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라켓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힘이 강한 라켓을 만들 수 있는 정답인데요. 인간이란 게 굉장히 희한하죠. 그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의 요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다른 소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정답이란 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그런 인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서 정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 이 라켓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카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합 소재가 사용되면 왜 라켓이 빨라지느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스카였습니다.